우리들의 원픽은 코인원으로 픽! 코인원. 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영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이 NFT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고요. 2022년도에 어떤 경제 이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글로벌 경제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How global economy might affect Bitcoin, Ethereum and crypto in 2022. 2022년도 글로벌 경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경제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증가되고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그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수익 투자처를 탐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22년에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금리도 인상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21년만큼 호황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로 3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의 구매력이 좀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달러보다는 다른 투자처를 이렇게 찾다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에서는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 21년에 암호화폐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문제가 2022년도에는 좀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 경제연구소의 피터 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2022년까지는 계속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전염병 정책의 이제 연쇄 효과. 전염병 정책이 한 군데와 이제 하나만 자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곳에 이제 펴져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금 그 정부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억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금 오미크론 때문에 팽창적인 이제 통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암호화폐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피터 얼은 진위를 쉽게 다시 병에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암호화폐가 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없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데 네. 이제는 금융시장의 한쪽에 암호화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조금 저조하게 된다면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지금의 며칠 동안 이어져온 이 하락장과 조정장 속에서 내년 초쯤이면 다시금 이 불장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기존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금리도 다시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뭐 빚을 내서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거둬들어서 빚을 갚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다르게 보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통화가 풀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돈을 끌어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뭐 망가지는 거를 뭐 미국도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 그 정책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기사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주식 시장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지금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암호화폐도 같이 하락하는데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긴축 정책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돈을 금융시장에 넣어야 되는데 이때 주식 시장이 정말 화랑이면 암호화폐에 있는 돈을 이제 뺏어 주식에 넣겠죠. 네. 근데 주식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면 그 돈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갈 거다.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의 움직임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NFT 시장에 새롭게 신흥 강자로 떠오른 소식인데요. Here's the metaverse-ready sneakers and collectibles creator Nike acquired. 나이키가 NFT를 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RTFKT를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어떤 이슈인가요? 네. 나이키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 신발과 그 수집품 디자인 회사인 RTFKT를 인수를 했는데요. 네. 자, RTFKT는 제가 얼마 전부터 좀 유심히 살펴보던 오, 사실은 그 수집품이었습니다. 네. 왜냐 RTFKT의 수집품 자체가 퀄리티가 다른 그 디지털 자산보다 상당히 좀 뛰어나요. 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시라는 거래소에 가보시면 현재는 RTFKT의 그 클론 X라는 그런 네. 수집품이 1위를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클론 X라는 이 거래량 1위를 차지한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클론 X가 그 RTFKT에서 최근에 2만 개 정도의 수집품을 이번에 이제 내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인형들의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근데 네.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RTFKT 회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는 그 18세의 아티스트인 퓨시어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세 개의 가상 스니커즈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뭐 3,000불, 5,000불, 10,000불 이렇게 팔았는데요. 이게 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3월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게임 회사 아타리와 네.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크립토펑크 제작사인 라바랩스와 협력해서 네. 10,000개의 크립토펑크가 있잖아요. 각 네. 크립토펑크당 하나의 신발을 제작을 해서 이제 10,000개의 또 신발까지 제작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아티스트 다카시 마루카미를 영입을 해서 클론 X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회사들과 좀 아타리라든지 나바랩스들과 협력을 하는 모습, 그리고 확실히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이 NFT 거래 종목들 상위 거래량과 거래 대금들을 보면 항상 뭐 BAYC나 크립토펑크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쭉 상위권을 점쳐왔는데 좀 네.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 이유는 BAIC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와 제휴를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얘는 나이키가 최근에 인수한 소식이 들리면서 네. 갑자기 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RTFKT의 클론 X의 그 민팅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민팅 가격은 저도 민팅 할까 말까를 계속 주시해 왔는데 가장 낮은 가격이 2.15 이더였었고요. 네. 그게 뭐 더치 옥션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뭐 대략 평균 3이더 정도로 판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나이키와의 제휴 소식이 들리면서 그 가격이 한 12더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예. 네. 확실히 이 아디다스 측과 BAYC가 협력을 하니까 이제 나이키도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RTFKT와 협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이미 한 달 전에 나이키가 나이키 랜드라는 거를 가상 메타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마케팅 회사 앞으로 더 많은 마케팅 회사가 뛰어들 예정인데요. 제 생각에는 마케팅 회사나 이런 뭐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있는 고객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RTFKT의 구매자들은 이미 몇 천만 원짜리 아바타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구매력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만 명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나이키 랜드가 형성이 되면 되게 많은 비싼 것들을 팔 수가 있잖아요. 구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마케팅 회사나 이 제조 회사, 특히나 이제 럭셔리를 판매하는 회사들과도 많은 제휴가 돼서 그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사로 또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이 여러분들 NFT에 대해서 말로만 그냥 NFT가 뜨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고른 NFT는 여러분들 코인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사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 NFT를 어떤 걸 사야 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세 번째 기사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nly 1 in 4 NFTs bought during minting results in profit. 민팅 중에 구매한 NFT 4개 중 1개만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NFT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네요. 네. 어떻게 하면 예. 성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일단은 뭐 오픈시에 따르면 민팅한 NFT의 28.5%만 이익이 나는 반면 여기서 민팅한 NFT라는 거 한 것은 우리가 ICO를 네.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시장, 즉 오픈시에서 구매한 NFT의 65%는 좀 이익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 자체가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도 ICO를 할 때 좀 검증되지 않는 ICO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손해를 나는 것보다 이미 2차 시장에서 추이를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NFT를 사는 것이 좀 더 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민팅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 이제 상장 비슷하게 할 때 그때 당시에 좀 들어갔을 때 내가 초기 투자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 정도다라는 거고 많이 대표님께서는 NFT 민팅도 하시고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NFT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네, 이제 지갑에 이더리움 NFT는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 쪽은 한 5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비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렇죠. 예, 비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 민팅을 하기 위해서는 디스코드라는 그런 방이 있어요. 네. 그때- 어떤 어플이죠? 디스코드라고 카카오와 좀 비슷한 SNS 네. 앱인데요. 대부분 그 NFT 시장에서는 디스코드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디스코드가 없는 방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셔서 이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냐를 네. 보시면 돼요. 아하. 예를 들면 10,000개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디스코드 방에 가니까 한 3,000명 있다. 그러면 바로 나오시면 되고요. 갔는데 한 뭐 몇만 명, 6만 명 뭐 이상, 어떤 거는 뭐 20만 명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헤이프 비스트라는 그런 뭐 방에는 20만 명이 넘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런 NFT를 만약에 민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최소 100% 정도의 수익은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민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화이트리스트를 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화이트리스트를 주거든요. 랜덤이 아니라 활동량에 따라서 또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예, 대부분 화이트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개를 발행하면 화이트리스트 분량을 한 3,000개를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아예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사람들만 민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요. 네. 특히나 인기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그럴 확률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글도 많이 쓰고 근데 이게 글을 많이 쓴다는 게 네. 어떤 글을 쓰고 뭐 별 의미 없는 글이라도 그 누적되면서 그 레벨이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화이트리스트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은 일단 이 프로젝트별로 디스코드 방이 있는데 디스코드 방의 참여자 수를 보고 이 프로젝트가 인기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한번 점쳐본 다음에 인기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 방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팁은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민팅을 하기로 결심을 해서 들어갔을 때 그 추이, 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민팅하느냐의 추이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너무 빨리 올라가서 내가 주저하다가는 민팅을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크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 10,000개를 파는데 네. 한 2,000개 이상 잘 안 팔릴 것 같다. 이러면 바로 또 이제 민팅하지 않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네. 초반에 민팅하기보다는 후반에 그 추이를 보고 이게 솔드아웃
될 것 같다, 매진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민팅을 하시면 좀 성공할 확률이 크죠. 네, 일단 민팅이 된 직후에 바로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네. 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본 뒤에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NFT들이 매진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가격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네. 어허. 그래서 뭐 세 번째 팁은 2차 시장. 내가 화이트리스트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거나 못 산 것들은 네. 유심히 2차 시장에 나온 거를 이제 보고 계시다가 개중에 샀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서 파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파는 물건을 좀 싸게 잡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번과 2번에 성공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2차 시장을 노려봐라 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슬로티라는 그런 NFT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네. 0.15 이더 정도였었는데 2차 시장에 나왔을 때 제가 0.25 이더로 한 두 개를 오,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각 하나당 0.5 이더가 넘습니다. 아하, 0.55 이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늦었지만 저도 그럼에도. 100% 이상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확실한 이 확신이 있으면 2차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크게 세 가지 팁을 알려주셨는데 이것만 원칙을 지키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NFT가 핫한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업커밍 다가오는 NFT를 여러분들이 또 보실 필요가 있는데 레러티.툴이라는 그런 뭐 사이트라든지 뭐 레어리티 스니퍼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이 NFT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을 때 내가 구매한 NFT에 레어리티 그러니까 희귀도의 순서가 있어요. 1등부터 만등까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제가 산 NFT의 이름을 입력하면 희귀도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았던 게 그 슬로티 같은 경우에는 10,000개 중에 68위를 네. 뽑았어요. 굉장히 상위권 그렇죠. 그런 애들은 바닷가가 0.5이더라도 한 4이더, 5이더 이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레어리티를 살펴보고 바닥인 경우에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네. 그 사이트에 가서 업커밍 NFT를 보면 향후 이제 출시된 NFT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서 디스코드 방에 몇 명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눌러 보시다 보면 인기 있는 NFT를 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짚어볼 점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네. 그래서 NFT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NFT를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많은 NFT 중에 이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점점 커지고 있는 NFT 시장에서 옥석 가리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